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사회적인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법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 특히 법률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국무죄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공동대표이자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위원장님은 언론인으로 쭉 활약을 하시다가 한국기자협회장도 역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 이런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 무죄 네트워크 어떤 단체인가요? 그 이름자 그대로 그 무죄, 이를테면은 억울하게 그 사법 피해를 당한 이런 분들을 음지에서 조금 돕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무죄 네트워크라고 저희는 합니다만은 출범은 이게 미국에서 92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네. 저희는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5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대체로 그 미국에서 이 출범을 했을 적에가 92년이고 94년에 왜 오제이 심슨 그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DNA라는 이 사법 증거물에 관한 그 적법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나고, 그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94년도부터 하는데 80년도에 결국은 약 한 15년 정도의 그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15년째 복역한 사람을 무죄를 입증을 해야죠. 이끌어냅니다. 그런 것이 한 400건 정도 됐는데 저희 그걸 본따서 같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그 무죄 네트워크의 이너센스 네트워크, 그렇죠. 거기랑 그러면 연관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창설식을 할 적에 돌아가신 그 정두원 의원님, 또 박주선 국회부의장, 또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박주선 의원 4번 구속됐다가 4번 무죄가 떨어져서 기네스 사전 5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와서 했을 때니까 말 못하는 분들이 억울한 분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그만 회원회장도 마련하고, 또 법책에 관한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계몽도 하고 계도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듣고선 그 밑에서 작업도 하고, 그런 일을 미력 하나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그 유명 정치인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본 뭐 사례가 지금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일반 서민들은 뭐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무죄 네트워크에서 뭐 유료로 하시는 건 아닌 거죠? 거의 그냥 무료죠. 뭐 무료 봉사 해주신 거죠? 주머니 돈들을 몇 푼씩들 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진정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면회도 가고, 가서 보면은 저희 깜짝 놀라는 게, 그냥 만나는 순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그냥 울어요.
그 우는 것은 뭐 연결했다는 게 아니죠. 그게 그저 억울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몸이 반응을 한 거겠죠. 그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억울한 분들 많은데 사실 이 재심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구성원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이 대부분 로스쿨 교수들 또 저와 같은 이력을 가진 언론인들 또 판검사 출신들 아까 앵카께서 사법 신뢰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건강한 법조인들도 꽤 있습니다. 뭐 있겠죠, 당연히. 표가 잘 안 나서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다룬 문제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연루된 억울함보다는 주로 민생과 관련한 그리고 또 한참 또 어려웠던 시절에 본의 아니게 어떤 사건에 엮여가지고선 정말 당연히 무죄인데 그러나 그 사법적인 어떤 변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억울하게 수감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지금 공동대표시고 또 운영위원들이 그렇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뭐 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같이 이제 전에 세계일보 그 사장을 하시던 분, 또 지금 국내 로펌 중에서 제일 아주 성과를 올리고 있는 LBK의 우리 김종근 변호사 이런 분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출범을 할 적에 사실은 공동대표를 좀 모시려고 왜냐하면 언론과 법조인이 함께 합쳐서 저널리즘적인 시각에서의 사법 문제를 볼 수 있고 또 사법 쪽에서 저널리즘 쪽을 볼 수 있는 게 양쪽에서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는데 법원과 검찰 쪽이 아마도 좀 껄끄러우니까 선뜻 나서질 않아요, 법조인들이. 그래도 어느 분이 이제 용감하게 본인이 맡겠다. 그래서 저희 김종근 대표가 초기에 와서 한 2년을 함께 고생을 하고 했는데 고법의 부장판사를 하고 출신이죠. 아주 상당히 실력 있는 법조인.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그 언론도 상당한 그 내공이 있는 언론인들을 보는 것과 똑같듯이 법조인들도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판검사라고 다 판검사가 아니다.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5년째인데 얼마나 많은 그 의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거의 초기에는 그냥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판결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들춰보기도 하고 또 작년도부터는 또 어떤 일들이 많냐면 우리나라의 그 성추행, 성폭행이 관련한 법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또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강화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어느 사건 경우는 7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떻게다 어느 여성하고 부딪혔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성추행범으로 기소가 됩니다, 이게. 이게 저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초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조서 자체가 저희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다만 뭐냐, 경찰이 어떤 한 건 하기 위한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을 놓는데 또 그것이 그대로 검찰로 올라가서 검찰에서는 그대로 또 그냥 통과 의뢰로 쿡쿡 찍어서 법원으로 넘겨서 70대 초반에 딸 둘이 있는 분이 그냥 엉뚱하게 정말 성추행범의 어떤 전과자가 된 수사 기소와 판결이 그냥 뭐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사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근데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걸 하려면은 새로운 증거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종류가 뭐 폭증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전부. 그래서 최근에 시대 흐름을 반영하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것이 언론이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드시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에 관한 반작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그 사연의 주인공 뭐 그런 것서부터 아주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정말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꼭 그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거기에는 뭐 그런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그렇죠. 아유 참. 또 언론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언론도 뭐 어디에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들도 좀 더 이런 뭐 이렇게 서민들의 뭐 아픔 이런 부분들 더 그렇죠.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언론이나 뭐 언론인 출신이라서 더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예.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소수나 그 약자 예. 이거를 쪽에 중심을 둬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뭐 검찰 법원 쪽에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전 유죄 네. 이런 부분이 큰 흐름에서는 크게 변치 않았다. 네. 좀 감히 그렇게 늘 보면서 네.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재심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재심 제도가 이제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 단체에서 재작년도에 재심의 폭을 넓혀라. 그리고 재심 제도를 개선해라. 이런 이 합동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형사정책연구원하고 같이 했는데 이 법이란 게 한 번 정해진 법이 참 고쳐지잖아요. 우리나라 형법, 저는 뭐 법학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법이 정해진 이 법에 형법에서의 큰 모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아래에 있는 하위법들의 이런 부분이 하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재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재심의 그 조건 중에 보면은 명백한 증거를 있어야지 재심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맞는 표현이긴 하죠. 그렇죠. 맞지요, 맞기는. 근데 명백하다는 기준이 그 명백한 거를 합리적인 요렇게 문자 한 자만 바꿔도 재심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가 있겠죠, 예컨대.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 법은 누가 고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검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변호사 출신들. 그래서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한통속 얘기는 우리가 뭐 섹스피어 작품에서도 햄릿에도 나오게 되면 그 나와서 뭐라 합니까, 주인공이.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이 한통속에 판검사 변호사를 때려 죽인다고 이렇게 유명하게 나오는 수백 년 전에 나왔던 그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런 흐름은 크게 아직도 인권이 중시돼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저희는 뭐 이 단체를 합니다만은 좀 미약하죠. 아주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좀 얘기도 나누고 또 후배 기자들하고 해서 좋은 기사에 정보를 줘서 그 기사를 좀 여론화시키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올해 초에 국회 통과되고 지금 이제 시행령까지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시행령이 아직 이제 막 조정 중이니까 아마 많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 이제는 또 뭐 경찰 쪽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 결국은 뭐 검찰이 직접 수사가 그대로 보장돼 있는데 그건 뭐가 바뀌었느냐. 다말은 진통을 겪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하지 않게 이것이 사법체계, 우리나라 형법체계라는 게 정말 일본에서 다 본다고 일본은 또 독일 걸 본다고 이랬습니다만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30-40년 전에 다 버린 형법의 체계를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아직도요.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저희가 얘기하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란 거 있지 않습니까? 피신조서라고 그러죠. 보통. 이것이 예를 들자면 피의자가 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경찰에서 조사 한번 받고 또
또 검찰 가서 막 이중의 피해예요 이게. 그런데 재미난 건요. 경찰에서 한 거는 증거 능력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법원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검찰 거는 돼요 이게. 그래 이 부분이 계속 또 유지되고 이것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남용으로 비판을 받고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고 국민의 어떤 그 인권 이런 침해당하고 하는 사연인데 그걸 하나 못 바꿔요. 수사권 조정에는 그게 반영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바뀌겠죠. 네. 그것도 안 바꾼다면 그거 뭐 조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죠. 네. 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은데 아까 재심제도 관련해서 예. 한 가지 사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살해 혐의로 김신혜 씨. 복역 중인 예. 김신혜 사건. 예. 이제 이 사건이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어떤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언론이 이게 냄비끌 듯한 거죠. 2000년도에 그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2015년도에 재심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김신혜 씨 아직도 감옥서에 있어요. 이게 5년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요. 네. 재심 결정 내려지고 나서. 그럼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언론이 관심을 안 쓰는 사이에 이분은 나온 줄로 좀 생각하고 있겠죠. 재심 결정 내렸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안 되니까는 이 김신혜 양의 변호인죠. 그 박준영 변호사도 저희 쪽에 같은 일행이에요. 예. 본인이 이제 하나 맡아서 이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박준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예, 알려주신 저희 쪽 분. 같이 네, 이제 예. 초기에 일했던 네, 네. 멤버예요. 그런데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검찰이 항고를 하고 또 재항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향후 즉시 형집행정지를 해라. 그래서 석방시켜라. 그리고 관련법에 법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재심 결정 내린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오판했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항고 절차에 관한 이 규정을 바꿔라. 이거 없애버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으로 법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지시를 했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별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참 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 법이 큰 틀에서의 건축으로 치면은 큰 설계도면은 나왔어도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참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여전히 인권이 무시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권이나 언론이 하는 문제. 정치권은 저러고 있죠. 언론이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론이 검찰발 기사를 쓰고 경쟁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뭐 좋게 얘기는 그렇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 그 방송 기자도 하셨고 신문 기자도 하셨는데 다 경험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자협회장도 역임하셨는데 그만큼 후배 언론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언론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우리 최근 후배 언론인들한테 한 번 더 제가 뭐 말씀을 해주시죠. 시원치 않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면 제가 이 공판주의 하는데 법원 취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검찰 취재보다는. 예. 그리고 검찰이나 법원이 사회적인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보면. 네. 달달달달 시험 선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원 검찰에 그 시험 선수들을 철저하게 마크하고 체크하는 또 공판을 힘이 들더라도 공판 자체를 들여다봐서 정확하게 보도해주는 이런 신문들도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뭐 기자 이쪽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뿐 아니라 그 윗선도 새겨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법관들의 인지 능력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건가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나 시대 흐름에 반영된 판결 이런가요? 예, 이런 그 건가요? 비슷한 말씀이죠.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떤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언론보다 검찰이나 법원 쪽에 있는 간부들이 경력이 더 많았어요. 네. 과거에는. 근데 지금 언론사 데스크들보다 검찰의 부장검사나 그 아래 검사들이 언론보다 낫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하도 바뀌다 보니까. 예, 예. 그 물론 그 뭐 나이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법이라는 그 칼을 쥐어줬을 때는 그 칼을 잡은 법관이나 검찰은 그 칼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경륜과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선 법의 칼을 써야지 잘못 쓰면은 본인만 해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의 경륜과 지성을 필요로 하는 게 이 법인데 그래서 국가가 그만한 고난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인간적인, 이 도덕적인 그 직업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또 그 열심히 노력하는 법관들도 많으실 그렇죠. 테니까 이걸 뭐 다 매도하는 예. 건 분명히 아, 아닌데 그럼요. 어쨌든 또 바뀌어야 되는 예.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무죄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쪽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 네. 또 저희가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 무죄 TV라는 이런 그 이름으로 방송도 하고 있군요. 방송을 저희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연보다는 네. 억울한 사연을 함께 해주시면은 함께 나누고 또 법조인들 중에 아주 양식적이고 네. 정의감 넘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링크도 시키고 함께 또 자문도 해주고 저희 뭐 돈 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해원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하고 저희가 힘이 또 약한 거는 기존 언론사에다가 네. 이 얘기 사연을 줘가지고 기사화도 시키게 하는 네. 그런 여론전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만큼 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많은 이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 참여시키고 그렇죠. 또 방법을 예. 다양한 방법을 예. 또 동원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무죄 네트워크 지금 5년째 예. 되셨는데 조금 있으면 5년 됩니다. 예, 예. 그동안에 또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사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무죄 네트워크 이춘발 운영위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의 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